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왜 삼성전자만 이렇게 답답해 보이지? SK하이닉스는 AI랑 HBM으로 계속 주목받는데 삼성전자는 왜 아직 확실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지? 삼성전자가 진짜 반격할 수 있는 거 맞나? 이런 마음 드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즘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HBM 대표주처럼 움직였습니다. AI 서버, 엔비디아, HBM 공급, 글로벌 메모리 재평가, 이 키워드가 붙을 때마다 SK하이닉스가 먼저 떠오르는 분위기가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괜히 더 답답해집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대장주인데, 삼성전자도 D램 1위 체급이 있는데, 삼성전자도 HBM4E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시장은 아직 시원하게 인정하지 않느냐? 이 질문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어가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것과 삼성전자를 너무 좁게 보는 건 다릅니다. 답답할 수는 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 당연히 답답하죠. SK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가면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HBM에서 늦은 회사 이 한 줄로만 보면 정말 큰 그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 하나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D램이 있고요. 낸드와 SSD가 있습니다. HBM4E가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선단 패키징도 있습니다.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 전력 효율, 서버 메모리, 자체 AI 칩, 로봇과 자동차 반도체까지 연결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교할 때도 단순히 누가 더 빨리 올랐냐만 보면 안 됩니다. SK하이닉스가 먼저 시장 신뢰를 얻은 건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HBM에서는 정말 강하게 평가받았습니다. 이건 부정하면 안 돼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반격할 수 있는 포인트는 SK하이닉스와 똑같은 방식으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반격은 D램 체급, HBM4E, 서버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AI 인프라 전체가 같이 맞물릴 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만 답답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꼭 봐야 할 부분을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추격 속에서 삼성전자의 진짜 반격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보유자와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강하게 평가받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시작하면 삼성전자 이야기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SK하이닉스는 HBM에서 먼저 시장 신뢰를 얻었습니다. AI 서버 시장이 커지고 엔비디아 GPU 수요가 폭발하고 그 옆에 들어가는 HBM이 핵심 부품으로 올라오면서 SK하이닉스가 바로 수혜를 받았습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간단합니다. AI 서버가 늘어난다. 엔비디아 GPU가 많이 팔린다. GPU 옆에는 HBM이 필요하다. 그 HBM에서 SK하이닉스가 앞서 있다. 그러면 SK하이닉스를 먼저 사게 되는 거죠. 이 흐름이 워낙 선명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단순 메모리 회사가 아니라 AI 인프라 핵심 공급사처럼 평가받았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답답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1위 체급이 있고 반도체 대표주라는 상징도 있는데 AI 메모리에서는 SK하이닉스가 먼저 주목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잘했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기회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AI 메모리 시장이 커질수록 삼성전자에게도 다시 질문이 생깁니다. HBM4E에서 들어올 수 있느냐? D램 체급이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서버 메모리와 SSD까지 같이 살아날 수 있느냐? 파운드리와 패키징을 묶어서 AI 인프라 전체 그림을 만들 수 있느냐? 이 질문들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보실 때 SK하이닉스와의 비교 때문에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비교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교에만 갇히면 안 됩니다. SK하이닉스는 HBM에서 먼저 강했고 삼성전자는 더 넓은 체급과 여러 사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넓은 체급이 실제 고객사 신뢰와 숫자로 이어지느냐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반격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자료 이야기를 조금 먼저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는 종목 하나만 보면 판단이 너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비교해도 HBM을 봐야 하고요. D램 가격도 봐야 합니다. 마이크론도 봐야 하고 엔비디아도 봐야 하고 AI 서버 수요도 봐야 합니다. HBM4E, 후공정과 패키징, 전력 인프라, 외국인 수급까지 같이 봐야 하죠. 이걸 다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답답해 보이는 이유도 보이고 반대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길목도 보입니다. 제가 코스피 이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를 준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료는 삼성전자 하나만 찍어서 보는 자료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답답해 보일 때 돈이 SK하이닉스, HBM으로 먼저 가는지, HBM 장비주로 가는지,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가는지, 전력 인프라로 번지는지, 아니면 다시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돌아오는지 그 길목을 같이 보자는 자료예요.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전 체크 10가지를 정리해뒀습니다. 좋은 뉴스 하나에 바로 흥분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뉴스가 어느 섹터로 번지는지, 지금 자리가 돌파인지 눌림인지 아니면 이미 과열된 자리인지 같이 보자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SK하이닉스가 HBM으로 강하게 움직였다고 해서 무조건 SK하이닉스만 봐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돈이 삼성전자 D램 회복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HBM4E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장비주나 패키징 쪽으로 먼저 번질 수도 있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종목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돈의 이동을 놓치기 쉽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뒤쪽에서 자료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다시 삼성전자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첫 번째 반격 포인트는 D램 체급입니다. 요즘은 HBM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일반 D램 이야기가 덜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D램을 빼고 보면 안 됩니다. HBM도 결국 D램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AI 서버가 커진다고 해서 HBM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서버용 D램이 필요합니다. 고용량 메모리도 필요하고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기본 메모리 수요도 같이 봐야 합니다. AI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갈수록 서버는 더 넓게 깔릴 수밖에 없습니다. 학습은 대형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추론은 사람들이 실제로 AI를 쓰는 과정입니다. 질문을 넣고 답을 받고 이미지를 만들고 문서를 만들고 기업 업무에 AI가 들어가는 거죠. 이 추론 수요가 늘어나면 서버 수요도 넓어집니다. 서버가 늘어나면 D램 수요도 같이 붙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체급이 다시 보이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D램에서 여전히 큰 체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도 있고 고객 기반도 있고 오랜 제조 경험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에서 먼저 시장 신뢰를 얻은 건 맞지만 삼성전자가 D램 전체에서 가진 힘까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시장이 HBM만 볼 때는 삼성전자가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D램 가격 회복, 서버 메모리 수요, AI 데이터 센터 확산까지 같이 보면 삼성전자를 다시 볼 이유가 생깁니다. 주식시장은 한동안 가장 뜨거운 키워드만 봅니다. 지금은 그게 HBM이었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먼저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사이클 전체가 강해지고 서버 D램 수요까지 같이 살아나면 삼성전자도 다시 질문받게 됩니다. 이 큰 체급이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 질문이 생기는 순간 삼성전자를 보는 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격 포인트는 HBM4E입니다. 삼성전자에게 HBM4E는 그냥 신제품 하나가 아닙니다. 시장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한 시험에 가깝습니다. HBM3 구간에서 삼성전자는 분명히 아쉬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합니다. 주주분들이 듣기 싫어도 시장이 그렇게 봤던 건 사실입니다. 검증이 남았다. 수율을 봐야 한다.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확실하게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그 사이 SK하이닉스는 먼저 고객사 신뢰를 얻었고 AI 메모리 대표 수혜주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4E에서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속도만 보여주면 부족합니다.
샘플만 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고객사 검증을 통과해야 하고요. 양산 안정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전력 효율과 발열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납품과 매출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을 지나야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크게 믿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HBM4E의 방향입니다. 앞으로 AI 서버가 원하는 건 단순히 빠른 메모리만은 아닙니다. 빠르면서도 전기를 덜 먹고 열을 잘 빼고 오래 안정적으로 버티는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잠깐 돌고 끝나는 장비가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몇 달이고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속도만큼이나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HBM4E에서 전력 효율과 열 특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빠릅니다가 아니라 빠른데 오래 버티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걸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HBM에서 다시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반격 포인트는 파운드리와 선단 패키징입니다. 삼성전자를 HBM 하나로만 보면 이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GPU가 있고 HBM이 있고 베이스 다이가 있고 인터포저가 있고 패키징이 있고 전력과 발열 관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의 시스템처럼 맞아야 AI 서버 성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누가 HBM을 잘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패키징까지 연결하느냐도 중요해집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합을 시장이 아직 완전히 인정해준 건 아닙니다. 파운드리에서는 TSMC가 강합니다. HBM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먼저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조각들을 실제 고객사 가치로 연결해야 합니다. HBM4E가 고객사 검증을 통과하고 패키징 안정성을 보여주고 파운드리에서도 AI칩 고객사를 확보하고 D램과 SSD까지 같이 실적에 힘을 주면 그때 삼성전자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진짜 반격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SK하이닉스를 똑같이 따라잡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만의 넓은 구조를 숫자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SK하이닉스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미워할 필요도 없고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잘한 건 잘한 겁니다. HBM에서 먼저 신뢰를 얻었고 AI 메모리 대표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 흐름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무조건 패배감만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SK하이닉스의 강한 흐름은 AI 메모리 시장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HBM에 이렇게 큰 가치를 주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HBM4E에서 들어오면 이 시장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 D램 전체 사이클까지 좋아지면 삼성전자도 다시 봐야 하는 것 아니냐? AI 서버 메모리 수요가 계속 강하다면 삼성전자의 체급도 결국 중요해지는 것 아니냐? 이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주주들에게 불편한 비교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삼성전자 반격 가능성을 확인해주는 시장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HBM이 별거 아니라면 SK하이닉스가 그렇게 평가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HBM이 정말 큰 시장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먼저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HBM4E에서 신뢰를 얻는다면 시장도 다시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너무 앞서가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반격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미 다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증명해야 할 게 많습니다. HBM4E 고객사 검증, 양산 안정성, 실제 납품, D램 가격 회복, 서버 메모리 수요, 낸드와 SSD 회복, 파운드리 고객사 확보, 선단 패키징 경쟁력, 외국인 수급, 이걸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기대만으로 오래 버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기대가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는 수급이 붙어야 하고요. 마지막에는 숫자가 나와야 합니다. 삼성전자도 똑같습니다. HBM4E 기대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고객사 신뢰가 필요합니다. D램 체급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실적 회복이 필요합니다. 파운드리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사 확보와 수율, 양산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유자분들은 무조건 불평만 하실 필요도 없지만 무조건 낙관만 하셔도 안 됩니다. 지금은 감정으로 볼 구간이 아니라 확인하면서 볼 구간입니다.
보유자분들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답답해 보이는 건 맞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HBM으로 먼저 달려가는 걸 보면 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너무 짧게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D램 체급이 있고요. HBM4E로 다시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낸드와 SSD도 있고 파운드리와 패키징도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이 조각들이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이걸 언제 믿어주느냐입니다. 그 믿음은 말로 생기지 않습니다. 고객사 검증, 실제 납품, 실적 개선, 외국인 수급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하루하루 SK하이닉스와 비교하면서 마음을 다 빼앗기기보다 삼성전자가 자기 반갑 포인트를 증명하고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HBM4E가 실제로 고객사 신뢰를 얻는지, D램과 서버 메모리 수요가 실적에 힘을 주는지, 패키징과 파운드리에서 고객사가 붙는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담는지, 이 그림이 맞물리면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답답하다 하는 말이 많아지면 오히려 관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가 뒤늦게 가는 거 아니냐? SK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갔으니 삼성전자로 순환매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신규 접근은 기대감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자리는 다릅니다. 좋은 주제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삼성전자가 반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중간중간 흔들립니다. SK하이닉스와 비교 때문에 기대감이 커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미국 반도체주가 흔들리면 삼성전자도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환율이나 금리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세 가지를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외국인 수급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외국인 없이는 큰 추세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둘째, 거래대금입니다. 진짜 관심이 붙는지 보려면 거래대금이 같이 붙어야 합니다. 셋째, 섹터 확산입니다. 삼성전자만 움직이는지 SK하이닉스, 장비주, 후공정, 패키징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돈이 반도체 전체로 퍼져야 삼성전자도 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접근은 답답하니까 이제 갈 차례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돈이 붙는지 확인하면서 보셔야 합니다. 이런 흐름을 매일 혼자 다 챙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SK하이닉스, HBM 흐름, HBM4E, D램 가격, 서버 메모리, 마이크론, 엔비디아, 낸드와 SSD, 파운드리, 후공정과 패키징, 전력 인프라, 환율, 외국인 수급까지 봐야 하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매일 다 챙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종목 하나를 찍어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SK하이닉스 HBM에서 시작된 돈이 삼성전자 D램 회복으로 갈지, HBM4E 기대감으로 갈지, HBM 장비주로 갈지,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갈지, 전력 인프라로 갈지 큰 그림을 펼쳐놓고 보자는 자료예요. 주식에서 가장 아쉬운 건 좋은 뉴스를 보고도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놓치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 다음 돈이 삼성전자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HBM 수요가 강하다는 해석이 붙었는데 장비주나 후공정이 먼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커진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력 인프라가 더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주변 종목들이 먼저 움직인 뒤 삼성전자가 뒤늦게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의 이동 경로를 봐야 합니다.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를 정리해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니노공업, ISC,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사라는 종목표가 아닙니다. 돈이 어느 길목으로 번질 수 있는지 미리 펼쳐놓고 보기 위한 관찰 리스트에 가깝습니다.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 7개 섹터를 같이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교 흐름이 커져도 돈이 두 종목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글로벌 메모리, HBM, 파운드리, 패키징, 장비, 전력 인프라 쪽으로 같이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한 종목만 붙잡고 있으면 돈의 방향을 놓치기 쉽습니다. 삼성전자가 답답할 때 오히려 다른 종목에서 돈이 먼저 움직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주변 종목들이 먼저 움직인 뒤 삼성전자가 뒤늦게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타점 기준 4개도 넣어뒀습니다.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붙는 돌파인지, 큰 흐름 안에서 쉬어가는 눌림인지, 무너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회복인지, 아니면 이미 과열돼서 피해야 하는 자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좋은 종목을 보고도 너무 비싼 자리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흐름이 살아있는데 잠깐 눌렸다는 이유로 너무 빨리 포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료에는 단순 종목명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 봐야 하는지까지 같이 정리했습니다.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SK하이닉스 비교 때문에 흔들리는 건 아닌지, 삼성전자의 반격 포인트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거래대금이 붙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퍼지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너무 큰 비중을 넣는 건 아닌지, 분할 계획은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분명한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 정도만 체크해도 비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훨씬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자료도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감정적으로 따라가지 않기 위해 시장의 흐름을 차분하게 보는 자료에 가깝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바로 흥분하지 않고 그 뉴스가 어느 섹터로 번질 수 있는지, 어느 자리가 너무 뜨거운지, 어느 구간에서 확인이 필요한지 같이 보자는 취지입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남겨두겠습니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자료와 함께 필요한 안내를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십니다. 내용은 좋은데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 이걸 다 챙기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SK하이닉스 비교, HBM4E, D램 가격, 엔비디아, 마이크론, AI 서버 수요, 낸드와 SSD, 파운드리, 후공정과 패키징, 전력 인프라, 환율, 외국인 수급까지 봐야 하잖아요. 이걸 매일 혼자 다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자료를 조금 더 편하게 모아볼 수 있는 공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장비 소구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시장 체크포인트, 매매 전 체크리스트, 지표 사용 설명서, 장중 수급 흐름을 한 곳에서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려는 흐름이에요.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찍어주는 리딩방은 아닙니다. 수익을 보장하는 공간도 아니고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자료와 시장 흐름, 삼성전자 대응 기준, 반도체 섹터 체크 포인트를 조금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하는 자료방에 가깝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남겨주신 다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자료와 함께 소통방 링크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HBM으로 먼저 크게 평가받는 흐름을 보면 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느린 회사, 늦은 회사 이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의 반격 포인트는 하나가 아닙니다. D램 체급, HBM4E, 서버 메모리, 낸드와 SSD, 파운드리, 선단 패키징, AI 인프라 전체 그림, 이 조각들이 하나씩 맞아야 합니다. 물론 아직 확인할 건 많습니다. 고객사 검증이 필요하고요. 실제 납품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수급도 따라와야 하고 실적 숫자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흥분보다 확인입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잘 나간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SK하이닉스의 강한 흐름은 AI 메모리 시장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 큰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가 자기 반격 포인트를 증명할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봐야 할 핵심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비교 때문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마시고 삼성전자가 실제로 어떤 증거를 쌓아가는지 차분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